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 꿈을 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970년 봄 대구. 저는 22살이었고 중구에서 가장 큰 한약방 박시당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스쳐가는 과거 한복 입은 젊은 여인. 아버지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한의사셨고 어머니는 양반집 교수 출신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뻤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중매 제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들, 의사, 교사. 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남녀가 어색하게 서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한약방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섬유공장 직공, 김철수, 24. 거칠게 갈라진 손, 남루한 옷차림, 구겨진 구두.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약값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3,000원. 청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지폐 몇 장, 동전 몇 개. 2,500원밖에 없는데 다음 주 월급 타면 갚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됐네. 그냥 가져가게. 아닙니다. 꼭 갚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500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약값 나머지입니다. 안 그래도 됐다고 했자는가. 아닙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자네 어디서 일하나? 팔달동 섬유공장입니다. 힘들지 않은가? 힘듭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공장을 가질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공장을요? 처음으로 청년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자주 한약방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사러,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러, 그러다 어느새 저를 보러. 영숙양. 네. 저 오늘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22에 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네. 첫 데이트였습니다. 명동극장. 청년은 비싼 특별석 표를 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다는 것을.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숙양, 저는 지금은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제 공장을 가질 겁니다. 20년 안에는 대구에서 제일 큰 공장을 만들 겁니다. 청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양,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6개월 후 철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영숙 양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영숙 양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자네 정신이 있나? 자네가 누군데 우리 딸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자네 월급이 얼마인가? 3만 원? 4만 원? 그걸로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나? 자네 집은 어디고 부모는 뭘 하시나?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곡에 새빵 살고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뭐?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줄 수는 없네. 돌아가게. 사장님,
돌아가라고 했네. 철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팔달동 섬유공장 앞. 영숙양 어떻게 해? 철수 씨. 네. 저같이 가요. 네. 결혼해요. 우리.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아버지는 제가 설득할게요. 영숙양. 저 믿어요. 철수 씨가 성공할 거라는 거. 우리가 행복할 거라는 거.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 영수가 정신 차려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니. 집도 돈도 가족도. 하지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니? 네. 뭐?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철수 씨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영수가 제발.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1972년 3월 15일. 저는 금반지 10동과 현금 1,000만 원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영수가. 네, 아버지.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뒤돌아섰습니다. 문 밖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양. 가요. 우리 집으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용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좁은 아파트 부엌, 시계 소리만 째깍거린다. 2024년 11월 대구. 저는 지금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둘째 아들 민석이네 집. 방 3개짜리 아파트에 7명이 삽니다. 민석이 내외 손녀 하나. 큰아들 민호 아들 둘. 그리고 저. 비좁은 거실, 여기저기 널린 책가방과 빨래.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으려다 망설였습니다. 냉장고 안 계란이 3개밖에 없다. 민석이 아이 도시락에 넣어야 할 텐데. 그냥 라면만 끓였습니다. 어머니, 또 라면 드세요? 둘째 며느리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응, 간단하게 먹으려고. 저희 밥 있는데 왜 따로 해 드세요? 가습이 나간다니까요. 미안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켰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같이 먹을게.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회상 큰 식탁에 가득 차린 아침상. 큰 집에서 살 때는 매일 아침 온 가족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남편과 아이들이 어머니 손맛 최고야 하며 웃던 모습. 그때가 좋았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벤츠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번호판 25-1234. 제 딸 민정이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가 왔나?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꺼져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주차장에 내 차 봤는데 집에 왔니? 올라와서 밥 먹고 가렴. 전송됨.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1분, 2분, 3분. 계속 답이 없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민정이가 보였습니다. 샤넬 가방을 든 딸, 선글라스를 낀 모습, 명품 코트를 걸치고 차에 타는 모습. 저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손바닥이 유리에 닿는 소리. 하지만 3층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벤츠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또 민정이 찾으세요? 그 애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래.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는 성공했으니까 바쁜 거예요. 우리처럼 쪼들리는 사람들이랑은 다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비단 보자기.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금반지 3개, 반짝이는 금빛,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 10돈. 이제 새 돈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7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회상 1995년 봄. 엄마, 저 학원 차리려고요. 막내딸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학원? 네. 남편이랑 둘이서 영어 학원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 교재비 다 합치면요.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하고 싶어요. 오빠들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그때 이미 2번 사업에 실패한 후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볼게. 다음 날 저는 금은방에 갔습니다. 금반지 3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팔러 오셨어요? 네. 요즘 금값이 좋아서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하지만 5천만 원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통장, 평생 몰래 모은 비상금, 2천만 원, 그리고 남편 몰래 아껴둔 생활비, 1,000만 원, 다 합쳐서 4천만 원. 아직도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다시 금은방에 갔습니다. 남은 금반지 4돈을 더 팔았습니다. 할머니, 이것까지 파시면 괜찮아요. 주세요. 금은방 주인이 안타까운 눈으로 봤습니다. 1,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딸에게 돈을 건넬 때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정아. 네. 이 돈 잘 쓰거라. 꼭 성공해야 한다. 네.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요. 민정이는 편지까지 썼습니다. 편지를 펼친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꼭 성공할게요. 성공하면 1억을 드릴게요. 약속해요. 엄마, 사랑해요. 1995년 5월 20일 딸 민정.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현재로 돌아온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성공했습니다. 학원은 대박이 났습니다. 수성구에서 가장 큰 학원. 연 매출 20억. 강남 아파트, 벤츠, 명품.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돈을 갚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슬픈 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오늘 회사 일 많았니?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구조조정 1순위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착한 아이는 속으로만 사깁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로 시금치나물, 김치, 어제 남은 된장찌개. 민석이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민석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우였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저도 들렸습니다. 민석아, 저 또. 불길한 예감. 민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설마 주식을 또 날렸어? 아.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석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 얼마나요? 전세금 5천만 원. 형님, 그게 마지막 돈이었잖아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르는 줄 알았는데. 에휴. 민석이 한숨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들었다. 형님이 또.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한테 좀 부탁해 보세요. 뭐? 형님도 너무 불쌍하고 저희도 솔직히 7식구 먹여 살리기 빠듯한데요. 며느리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민정이는 돈 많잖아요. 벤츠도 타고 다니고. 민석이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민정이는 성공했으면 가족 좀 도와야죠. 맞는 말입니다.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정이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작은 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시 47분.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네, 엄마.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정아. 왜요? 바쁜데. 밤 12시에 무슨 일이 그리 바쁠까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하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정아, 내 오빠 민우 오빠 말이야. 또 돈 날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뻔하잖아요. 맨날 그러는데. 민정아, 그래도 오빠인데. 엄마. 민정이가 저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저 오빠들 돈 문제는 상관 안 할래요. 민정아. 오빠들은 스스로 해결해야죠. 맨날 실패하고 남한테 손 벌리는 게 어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도 내 오빠잖니. 오빠면 뭐해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엄마도 오빠들 덫에 걸리지 마세요. 뭐? 엄마 돈이나 아끼세요. 오빠들한테 퍼주지 말고요. 민정아, 저 정말 바빠요. 끊을게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내 딸인가? 내가 금반지 7돈을 팔아가며 5천만 원을 쥐어준 딸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 민석이 가족이 자고 있으니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2배로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던 딸. 눈물로 고마워하던 딸.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달. 1972년 아버지 집을 나서던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22살의 저. 틀렸을까요? 제가 잘못 산 걸까요? 금반지 새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게 제게 남은 전부입니다. 10돈 중 7돈은 자식들에게 팔아서 줬습니다. 민호에게 2돈, 민석에게 2돈, 민정에게 3돈. 이제 3돈만 남았습니다. 이것마저 팔아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부부가 싸우는 소리. 당신 형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시어머니도 왜 우리 집에만 계셔야 해요? 민정이 집은 그렇게 큰데. 민정이네는 안 받아줘. 왜요? 친딸이잖아요. 그냥 안 받아준대.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 월급으로 7 식구 먹여 살리는 거 한계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쾅! 문 닫히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들리지 않게. 제가 짐이구나. 제가 민석이네 가족에게 짐이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으로 시작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게 됐을까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린다. 2021년 가을, 3년 전. 어떤 날들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그날도 그랬습니다. 큰 집 거실, 오후 햇살이 들어온다. 당시 저희는 아직 수성구 본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운영하던 섬유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집은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 정원에 핀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린다. 그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칼로 고등어를 손질하는 소리. 여보, 저녁 뭐해요? 고등어 조림이요. 아, 좋아. 남편이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녁 6시.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민석, 막내딸 민정,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식탁, 웃음소리.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민정이도 왔습니다. 당시에는 자주 왔었습니다. 엄마, 고등어 조림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가족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네,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방문을 여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을 개고 짐을 정리하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이요? 왜요? 어디 가세요? 나가려고. 어디를요? 집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집을 나간다고요? 그렇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왜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오. 오래 생각했소. 남편이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지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영숙 씨.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소. 뭐? 50년을 가족 위에 살았소.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소? 평생 공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집 지키고 이제 애들도 다 컸잖소? 그게 무슨, 나도 사람이요.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소. 처음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없소. 그럼 왜 갑자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 민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요. 남편이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응, 금방 갈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다정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 목소리.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간다. 잠깐만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라니까. 거짓말. 목소리 들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고요.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영숙 씨, 이러지 말고 놔주시오. 놔주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놓아주라고요? 미안하오. 하지만 이미 결정했소.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여보, 김철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후 50년 만에 처음.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대답해요. 있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부잣집 딸이었어요. 아버지 반대하고 당신 따라 나왔어요. 금반지 10돈 들고 현금 1,000만 원 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공장 일 도와주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알고 있어. 알면서 왜? 소리쳤습니다. 알면서 왜 이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이 한 일은 고맙소. 정말 고맙소. 고맙다고?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소. 70이 넘었소.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소. 배신.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얼마나 됐어요? 3년. 3년? 3년 전부터. 그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그 여자 나이가 얼마예요? 55. 15살 어립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철없는 늙은이가 됐네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소.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SM5.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 소리. 저는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요. 비키시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영숙 씨, 이러지 말고 비켜요. 싫어요. 절대 안 보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앞에서 밀려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멀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일어나요. 감기 걸려요.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사라진 집,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 나가셨다며요? 누가 그래?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엄마 정신없이 우시고 계신다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집 나갔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오지 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의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으아악,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집은 당신 명의로 해놨소. 애들 잘 부탁하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50년을 정리하는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70세 할머니. 버림받은 할머니.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없는 큰 집. 너무 넓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민석, 민정.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 정말 다른 여자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각자 삶이 있다는 것을. 민정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민정아. 네, 엄마. 너는 아무 생각 없니? 글쎄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버지한테 매달리지 말고요. 민정이가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학원 일 있어서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아들들도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빈집, 홀로 앉아있는 노인. 2024년 11월.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통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 밤 10시.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민호야? 무슨 일이니? 엄마 저. 흐느끼는 소리. 저 또 실패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실패했니? 주식이요. 주식? 내 마지막 남은 돈 전세금 5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설마. 다 날렸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민호네 가족이 살던 전세집 보증금. 마지막 남은 돈. 민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이요 아니 전집이요. 혼자? 내 애들은 친구 집에 보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48살 사내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민호야 지금 가면 안 돼. 엄마가 내일 아침에 갈게. 엄마. 그냥 자거라. 내일 얘기하자.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또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네 전세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염을 며칠 안 깎은 얼굴, 충혈된 눈, 구겨진 옷. 엄마, 들어가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널린 컵라면 용기, 쓰레기통 넘치는 쓰레기, 꺼지지 않은 컴퓨터 화면.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죄송해요, 엄마.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내부 정보라고 했어요. 2주씩 오른다고. 그래서 전세금을 다 넣었어요. 한 달만 있으면 2배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 주식이 하루 최대 하락폭까지 떨어진 것. 그리고 계속 떨어졌어요. 매일매일. 민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럴까요?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할까요? 아들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7번이에요, 엄마. 7번이나 사업 망했어요. 민호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팔공산 식당, 건설업, 장난감 대리점, PC방, 치킨집, 커피숍, 인터넷 쇼핑몰. 7번. 그리고 이제 주식까지. 아내도 날 버렸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못난 자식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못났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 다 날렸잖아요. 2억. 아버지 철수가 민호에게 준 돈. 섬유공장 정리하고 남은 돈. 다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주신 금반지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다 썼어요. 3번째 사업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금반지 2돈. 당시 시세로 700만 원. 그것마저.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전세집에서도 나가야 하는데. 일단 민석이네 집으로 가자. 민석이네요? 응. 거기 일단 들어가 있어. 하지만 민석이네도 힘든데. 괜찮아. 동생이 형 도와주는 거 당연하잖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긴. 제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날 저녁,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민석이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 7명. 민석이 부부방, 민석이 딸방, 그리고 남은 방 하나에. 저, 민호 아들 2. 4명이 한 방에. 민석이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가족이 4명이나 늘어나는 것을. 저녁 식사. 좁은 식탁에 7명이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민석이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 반찬은 김치, 시금치나물 2가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일단 좀 쉬세요. 그리고 다시 계획 세우고요. 응. 저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착한 아이. 민석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아니야. 미안해, 민석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폐를 끼쳐서. 형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가족인데요. 가족.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건 아닐까요? 밤 11시 모두 잠든 후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뒤척였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앉아. 엄마. 왜? 저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뭔데? 민정이한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민정이. 민정이가 뭐? 돈 좀 빌려달라고요. 민정이는 돈 많잖아요. 학원도 잘 되고 벤츠도 타고 다니고.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민호야.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애들 학원비도 못 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얘기해 볼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민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절대 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저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뚜뚜. 네, 엄마. 차가운 목소리. 민정아. 왜요? 바쁜데. 또 바쁘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빨리 말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정아, 내 오빠 민호 오빠 말이야. 또 돈 날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뻔하잖아요. 맨날 그러는데. 민정아, 그래도 오빠인데. 엄마. 민정이가 저를 끊었습니다. 엄마, 저 오빠들 돈 문제는 상관 안 할래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아, 그래도 오빠들은 스스로 해결해야죠. 5천만 원이야. 내 한 달 매출도 안 되잖니. 엄마. 민정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돈이 뭐가 중요해요? 오빠가 맨날 실패하고 남한테 손 벌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도 내 오빠야. 오빠면 뭐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뭐라고? 민정아,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오빠들만 챙기셨잖아요. 저는요, 전 딸이라고 항상 차별받았어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오빠들 대학 등록금은 다 대주시면서 제 학원비는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엄마도 오빠들 덫에 걸리지 마세요. 민정아, 오빠들한테 돈 퍼주지 말고 엄마 돈이나 아끼세요. 내가 학원 차릴 때 엄마가 5천만 원 줬잖니. 순간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그 돈으로 내가 성공한 거잖아. 엄마가 준 거잖아요. 빌려준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준 거예요.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돈으로 제 힘으로 성공했어요. 오빠들처럼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민정아, 너. 저 바빠요. 끊을게요.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갚지 않고 이제는 받은 적도 없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 민정이가 뭐래요? 기대에 찬 얼굴. 안 된대. 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니? 응. 미안하다.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문 닫는 소리.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우리 가족인가? 남편은 집을 나갔고, 큰아들은 7번이나 실패했고, 막내딸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995년 서류들, 섬유공장 폐업 서류,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 부지, 명예 박영숙.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이 제 명의라는 것을 남편도 아이들도 친정 돈으로 샀지만 남편 자존심 상할까 숨겼던 것. 그런데 이 땅이 구청에서 온 우편물을 펼쳤습니다. 재개발구역 편입 통보, 예상 보상금 5억. 5억.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있었구나. 제게 마지막 카드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민호에게 줘야 하나? 민석이에게 줘야 하나? 민정이한테는. 아니, 민정이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받아내겠다고. 딸에게서 제 돈을, 등기부등본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는 영숙.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새벽 5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 토지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팔달동 347번지, 소유자 박영숙. 제 이름, 제 땅. 얼마나 오래 이 서류를 들여다봤을까요? 30년이나 숨겨왔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상 1993년 여름. 섬유공장이 어려워지던 때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공장 부지를 팔아야겠소. 부지를요? 공장 돌리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오. 부지라도 팔아서. 그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 땅 제 명의예요. 뭐? 남편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준 돈으로 샀어요.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내 공장이 아니었단 말이오? 공장은 당신 거예요. 땅만 제 명의일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친정 돈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1,000만 원. 제가 시집간 후 10년 만에 편지와 함께. 영수가, 이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잘 살아라.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하면 혹시라도 사업 실패하면 날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신의 공장 땅이 사실은 처가 돈이었다는 사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현재로 돌아온다. 그게 남편이 떠난 이유 중 하나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제게 남았으니까. 구청 우편물을 다시 펼쳤습니다. 재개발구역 편입 확정 통보. 보상 예정 시기 2025년 3월. 예상 보상금 5억 원. 5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민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민석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 1995년 5월 15일. 출금 5천만 원. 용도 딸 민정 학원 개업 자금.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당시 금반지 세 돈을 팔아서 1,000만 원. 평생 모은 비상금 2천만 원. 남편 몰래 아껴둔 생활비 1,000만 원. 그리고 금반지 네 돈을 더 팔아서 1,300만 원. 총 5천만 원. 다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네. 쓸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민정이가 학원 개업할 때 쓴 편지. 손 떨리는 걸 느끼며 펼쳤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엄마가 금반지까지 파셔서 마련하신 거 알아요.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이 돈 2배로 갚을게요. 아니, 3배로 갚을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1995년 5월 20일 딸 민정 올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민정아, 넌 이렇게 썼잖아. 떨리는 목소리. 2배로 갚겠다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효도는커녕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증거니까. 법정에서 쓸 증거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딸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 딸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새벽 6시. 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 자녀에게 빌려준 돈 회수, 가족 간 금전 대여 소송, 차용증 없는 경우 증거, 여러 글들이 떴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 한 변호사의 답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 증거가 있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 통장 입출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나 문서, 증인. 다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여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내역, 민정이가 쓴 편지, 갚겠다고 명확히 쓴 편지. 이 정도면 되겠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내 딸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민석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뭐 보세요? 서류를 감춥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석이는 이미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머니, 이게 뭐예요? 팔달동 땅 어머니 명의예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이게 언제부터? 오래됐어. 섬유공장 부지야. 민석이 눈이 커졌습니다. 섬유공장 부지가 어머니 명의였어요? 응. 아버지는 몰랐어. 너희들도.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 자존심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그냥 만약을 위해서. 민석이가 재개발 통보서를 받습니다. 5억 어머니, 이거 대박이잖아요. 이 돈이면 형님도 도와드릴 수 있고 저희 전세금 빚도 갚을 수 있고. 민석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착한 아이. 저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평생 희생만 해온 아이. 형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은 뒷전인 아이. 민석아, 네 어머니, 이 돈 너한테 줄게. 네. 민석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절반은 내 형한테, 절반은 너한테. 하지만 민정이는요? 민정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정이는 필요 없어. 어머니, 걔는 돈만 찾니? 벤츠 타고 다니고 강남 아파트 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걔한테서 받을 돈이 있어. 받을 돈이요? 민석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통장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민석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민정이가 쓴 거예요? 응. 30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렸다고? 그래. 엄마가 금반지 팔아서 준 돈이야. 민석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어. 아니,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고 우기더라. 민석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어제 전화했을 때 민석이가 편지를 다시 받습니다. 2배로 갚겠습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이건 알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가족이 뭐니? 30년 동안 엄마 얼굴도 안 보러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오빠들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게 가족이니?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나는 받아낼 거야. 결연한 목소리. 법적으로라도. 민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눈빛. 어머니, 설마 소송하시려고요? 응. 하지만 가족끼리.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날 가족으로 봤니? 엄마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줬니? 민석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 편지, 재개발 통보서, 등기부등본, 제 무기들. 민서가 엄마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마. 네. 특히 민정이한테는 절대. 알겠습니다. 민석이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왜?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들. 이것들로 딸과 싸우게 되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이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 서류를 꼭 쥔 손이 잔잔히 떨립니다. 대구 시내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 오전 10시. 저는 김앤파트너스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 손에는 서류 가방. 안에 든 증거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정말로 시작되는 거야. 딸과의 전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저기 상담 예약했는데요. 박영숙이라고.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박영숙 고객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길 가족 간 금전 문제라고 하셨죠?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저 30년 전에 딸한테 돈을 줬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김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5천만 원 30년 전이면 지금 가치로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딸이 학원 차린다고 해서. 학원 개업 자금으로요? 네. 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신 건가요? 핵심 질문. 빌려줬어요.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김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출금 기록이에요. 김 변호사가 받아봤습니다. 1995년 5월 15일 5천만 원 출금 용도가 딸 민정학원 개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리고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이게 딸이 그때 쓴 편지예요. 김 변호사가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는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하니까요.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소송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고객님, 이건 따님과의 문제잖아요. 가족 간 소송은 나중에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미 관계는 끝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아니, 갚는 것도 모자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빌린 적도 없다고 우겨요. 김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만 원의 30년간 법정 이자를 계산하면 원금 5천만 원, 이자는 약 7,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럼 총 1억 2,500만 원? 네.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1억 2,500만 원. 1,000만 원이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다 인정해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가족 간 거래니까요. 그래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소한 원금 5천만 원과 최근 몇 년간의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여기서 돌아서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딸과의 관계도. 하지만 돌아갈 관계가 있기나 한가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으로 이 돈 갚으세요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갚으면 소송하는 거죠. 얼마나 걸려요? 내용 증명은 일주일 정도면 발송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받고 나서 2주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그때까지 안 갚으면 소송 제기합니다. 재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1년. 긴 시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내용 증명 발송 비용이 20만 원 정도, 소송 진행하면 인지대랑 송달료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우선 예상하시면 됩니다. 12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1억을 받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럼 여기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률 사무 위임 계약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영숙. 써내려갔습니다. 여기도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용 증명 발송할게요.
발송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님. 네. 힘내세요. 고객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멍하니 정말 해버렸구나. 정말로 딸을 고소했구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민정이 사진들, 어릴 적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결혼식, 웃고 있는 딸,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사진. 5년 전 민정이네 학원 10주년 기념식. 딸이 상패를 들고 있는 사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도 있습니다.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가족이었는데,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진은 더 이상 찍지 못하겠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3돈. 시집 올 때 가져온 10돈 중 마지막 남은 것.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묵직합니다. 이것까지 팔아야 하나. 변호사 비용 120만 원. 민호 생활비. 민석이네 식비.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다시 금은방에 가야 할까요? 이것마저 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호.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왜 민호야? 엄마 죄송한데. 또 불길한 예감. 뭐가? 애들 학원비 이번 달 것도 못 냈어요. 얼마나 되는데? 둘이 합쳐서 80만 원이요. 80만 원. 금반지 하나면 되는 돈. 알았어. 엄마가 해결할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반지를 다시 봤습니다. 결국 팔아야겠구나. 이것마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딸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하고 그 돈으로 아들들을 먹여 살리고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5억은 아직 몇 달 후에나 받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다음 날 금은방에 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주인이 안타까운 눈으로 봤습니다. 네, 이거 팔려고요. 금반지 한 돈을 꺼냈습니다. 10돈 중 하나. 이제 2돈만 남습니다. 할머니, 이것까지 파시면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네. 주인이 저울에 달았습니다. 요즘 금값이 좀 올라서요. 120만 원 드릴게요. 120만 원. 변호사 비용 120만 원. 딸을 고소하는데 쓸 돈. 현금으로 주세요. 네. 뭉칫돈을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금반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유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흰색 벤츠, 민정이 차,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명품 가게 앞, 민정이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명품 코트, 샤넬 가방. 저는 숨었습니다. 가로수 뒤로. 민정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사러 갔을까요? 10분 후 나왔습니다. 손에 쇼핑백.
명품 가게 쇼핑백.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백 샀어. 루이비통 신상 800만 원짜리. 800만 원. 제가 방금 판 금반지의 6배가 넘는 돈. 손주들 학원비의 10배. 괜찮아. 우리 학원 이번 달 매출 좋았어. 웃음소리.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결심. 일주일 후면 내용 증명이 도착할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과연 그때도 웃을 수 있을까? 민정이가 차에 탔습니다. 부릉 시동 소리. 차가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120만 원. 뜨거웠습니다. 아니, 차가웠습니다. 딸과의 전쟁에 쓸 돈. 민정아, 이제 시작이야. 차가운 겨울바람 바람이 불었습니다. 2주 후 민석이네 아파트. 2주가 흘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한테 도착했을까요? 오늘쯤 도착할 겁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울릴까봐.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째 되는 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석이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 민석아, 무슨 일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잘렸어요. 뭐라고? 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잘렸다고요? 네, 오늘 인사팀에서 불러서.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래요. 이번 달 말까지만. 쿵.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석이가 잘렸다고?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왜요? 왜 당신을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래도 실적이 안 좋았대요. 팀에서 제가 제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일 성적이 안 좋았다는 뜻. 에휴. 며느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7 식구를.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는 어떡하고, 애 학원비는 어떡하고, 시어머니, 형님네 식비까지 당신 월급으로 다 해결했는데. 칼날 같은 말들. 민석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민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아.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무능해서.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아이. 착하다는 말만 들으며 자란 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다시 구하면 돼. 어머니, 이 나이에 45살에 재취업이 어디 쉬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7 식구 먹여 살려야 하는데. 민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 아니,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떡하죠? 아들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민석이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당신 형님 때문이에요.
여보, 목소리 좀. 왜요? 사실이잖아요. 형님이 들어온 후로 당신 회사에서 실적 떨어졌잖아요. 그건 형님 탓이 아니야.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우리 집에만 계셔야 해요? 엄마 갈 데가 없잖아. 민정이 집은요? 거기는 그렇게 크던데. 민정이네는 안 받아준다니까. 왜요? 그냥, 말도 안 돼요. 친딸이 왜 안 받아줘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쾅쾅쾅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린다. 애들 학원비, 전세이자, 생활비 다 어떡하라고요? 내가 알아볼게. 뭘 알아봐요? 당신 나이에 누가 써줘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들리지 않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가 짐이구나. 제가 이 집안의 짐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는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니? 취업 상담소요. 알아봐야죠. 초라한 뒷모습, 45살 가장, 해고된 가장,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냉전. 민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민석이 잘렸다며요? 응. 에휴 일을 어쩌나. 민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또 민정이. 민호야, 그 애는 안 도와줘. 그래도 이제 민석이까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엄마, 민정이 얘기는 다시 하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민정이한테 내용 증명 보낸 거 아무도 모릅니다. 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전화번호. 아직도 전화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도 민정아 너 정말 전화 안 할 거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먼저 전화해서 물어볼까? 내용 증명 받았니? 왜 전화 안 하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딸이 먼저 연락해야 해. 사과를 해야 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오후에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민석아. 상담소는 어땠니?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잘 안 뽑는데요. 7 식구. 누가 뽑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알아봐야죠. 네, 그런데 어머니. 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몇 달은 받을 수 있대요. 그래, 그거라도. 근데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180만 원, 180만 원으로 7 식구가 한 달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네, 어머니, 죄송해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흑흑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민석아, 울지 마.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5억은 아직 몇 달 후인데 민정이한테 받을 돈도 언제 받을지 어떻게 버티지? 그때였습니다. 딩동.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 박영숙 고객님 맞으세요? 네. 등기 왔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등기.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흰 봉투. 발신인을 받습니다.
발신 법무법인 정도. 수신 박영숙. 법무법인 정도. 누구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답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귀하가 발송한 내용 증명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첫째, 귀하가 주장하는 금 5천만 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입니다. 둘째, 당시 귀하는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셋째, 30년간 변제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넷째, 따라서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만약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저희는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최진우. 민정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정아 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를 상대로 변호사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이럴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쏟아졌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답도 안 하더니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남이 된 거구나. 같은 날 저녁 비 내리는 거리.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 며느리의 원망, 그리고 딸의 답변서, 모든 게 숨막혔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첨벙첨벙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신발이 젖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게 젖어버렸으니까 어느새 수성목 공원에 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수성목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벤치가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번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지금 당장. 왜 변호사를 선임했니? 왜 엄마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니? 묻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차 한 대가 공원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벤츠.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정이 차. 차가 멈춰 섰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펴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위 박성훈. 두 사람은 수성목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아래 나란히.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서 들리지 않게 두 사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로. 이제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뭐가? 장모님한테 변호사 보낸 거 말이야. 장모님 저를 말하는구나. 괜찮아. 어차피 할 일이었어. 민정이 대답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친엄마잖아. 친엄마면 뭐해? 돈 달라는데. 뭐라고? 돈 달라는 게 문제야? 30년 전 일을 갑자기 들먹이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돼. 사위가 맞장구 쳤습니다. 오빠들이 또 뭔가 망했나 보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고 엄마는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겠지. 민정아,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해버티는 거지.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가 그랬어. 증여로 보는 게 맞대. 그래. 응.
30년 동안 한 번도 갚으라는 말 안 했으니까. 그럼 다행이네. 뭐가 다행이야. 짜증나 죽겠는데. 민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왜냐고? 내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이 드셔서 그런가 봐. 돈이 급하신가? 돈이 급하면 오빠들한테 받아야지 왜 나한테. 또 오빠들 탓. 그러게. 민호 형님이랑 민석 형님 있잖아. 오빠들은 돈이 없잖아. 특히 큰오빠는 7번이나 망했어. 7번? 응. 하는 것마다 다 망해.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거 배 아파하는 거지. 배 아파한다고? 여보, 그냥 조금 도와주면 안 돼?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당신이 무슨 소리 해? 민정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돈 우리가 벌었어. 왜 오빠들한테 퍼줘야 돼?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해? 나 어릴 때 오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오빠들은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난 학원비도 아깝다고 했어. 그랬어? 응.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그렇게 차별했어.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그건 아버지가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남의 집 사람으로 살 거야. 남의 집 사람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줄. 하지만 장모님은 당신한테 5천만 원 주셨잖아. 그건 딸 잘 되라고 주신 거잖아. 맞아. 근데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어이없지? 응, 좀 그래.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답. 여보, 우리 이번에 강남 아파트 하나 더 살까?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응. 요즘 매물 좋은 게 나왔어. 15억짜리. 근데 돈이 좀 부족한데. 얼마나?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 이자가 아까워. 그냥 현금으로 사고 싶어. 그럼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이번 달 학원 매출로 커버할 수 있어. 12월은 겨울 방학 특강 시즌이라 대박이거든. 저는 나무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 그럼 사자. 수성구 아파트면 나중에 더 오를 거야. 그치? 현명한 투자지. 두 사람이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땅바닥에 15억짜리 아파트, 3억이 부족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5천만 원은 한 푼도 못 줘. 눈물이 났습니다. 빗물과 섞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민정이 차를 봤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벤츠, 번호판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차 앞에 섰습니다. 보닛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이 차 얼마짜리지? 1억은 되겠지. 어쩌면 그 이상. 손바닥을 보닛에 댔습니다. 이 차 한 대 값이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도 살리고 민석이도 살리고 눈물이 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숨 쉴 수 있는데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을 걷었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걸어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우산도 없이. 산책. 이 빗속에요? 민석이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착한 아이. 고맙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0세 할머니, 초라한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 할머니. 나는 뭐지? 딸한테는 남의 집 사람, 며느리한테는 짐, 아들들한테는 부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필요 없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번호,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여보세요, 고객님. 김민준 변호사 목소리. 저 박영숙인데요. 아, 고객님. 답변서 받으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소송, 법정, 딸과의 전쟁. 고객님? 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 무엇을 이기는 거지? 딸을 이긴다고 기쁠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민정아,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너를 법정에 세울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귀로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 민석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왜 저래요? 빗속에 나갔다 오고. 쉰 목소리 좀 낮춰.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민정이랑 싸우셨나? 모르겠어. 요즘 민정이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셔.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났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민석이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세요. 괜찮아. 얼굴이 빨개요. 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제 비 맞아서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민석이가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 방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떨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서 이후로. 민정아, 너 정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 열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